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내 발효에 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장에서는 발효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종종 잊어버리죠. 그냥 우리가 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발효 음식은 맛있는 음식인데 대장에서는 냄새나는 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하지만 우리 대장에는 그 미생물이 700조 마리가 산답니다. 그 말은 이 소화 잔여물이 모여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발효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자, 수많은 건강서적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장내 면역이 중요하다. 면역의 70%가 장에서 나온다.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이 나쁠 때 많은 질병들이 생기더라. 그리고 우리 옛말에도 똥이 좋으면 건강하다. 이처럼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발효가 잘 일어난 증거물은 뭔가요? 바로 꼬들한 황금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의 음식을 한번 보자고요. 자, 배추를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이게 부패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숨을 죽여서 양념을 해가지고 적당한 온도에 놔두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자, 김치뿐만 아니고 청국장, 된장 또는 간장, 요거트, 빵 다 발효 음식이죠. 김치도 마찬가지고. 자, 이 발효의 명인이란 누군가요? 발효를 잘 시키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발효를 일으키는 생명체를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미의 존재죠. 자, 미생물은 생명체입니다.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식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워낙 극미하고 하등 생명체죠. 이 동물에 비해서는. 이 미생물의 특징은 수명이 극히 짧은 대신 급격하게 증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발효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효란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이다. 부패도 똑같은 작용인데 우리한테 유익할 때는 발효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바로 명인입니다. 그러면 명인은 그 비법이 뭔가요? 단순한 겁니다. 미생물한테 최대한 입맛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조건을 잘 맞춰준다는 뜻이죠.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은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 발효의 명인은 이 미생물을 최대한 잘 증식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발효를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발효가 잘 될수록 일단 맛이 있어집니다. 맛이 있어진 이유는 영양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효를 잘 시키려고 용을 쓰는데, 자, 그러면 그 조건, 발효가 잘 일어나도록 입맛을 맞춰주는 조건이 뭐가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온도, 습도, 그리고 먹이. 자, 온도. 모든 생명체는 온도가 적정했을 때 가장 살기가 편하죠. 자, 미생물은 이 온도에 따라서 성장 속도, 즉 증식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기를 쓰는 겁니다. 발효기는 대부분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죠.
자, 미생물은 온도에 따라서 이 활동성, 즉 증식 속도가 월등히 차이 난다. 두 번째, 습도. 자, 미생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분이 많아야 증식이 빨라지고 어떤 것들은 습이 적당해야 증식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막걸리 같은 경우는 또는 현미효소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그 발효를 시키죠. 그렇지만 청국장 같은 것은 그냥 물기 없이 발효시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고. 특히 누룩은 습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습도, 수분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먹이입니다. 온도, 습도, 먹이. 이 세 가지. 자,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이 먹이가 쉬울 때 굉장히 소화가 쉽죠. 자, 근데 동물이나 작물은 먹이가 쉽다고 해서 막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생물은 수명이 짧은 대신 급격히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쉬운 먹이일 때 증식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가 잘 안 맞아도 적당히만 맞아도 이 먹이가 쉬우면은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술을 담을 때는, 막걸리 담을 때는 술밥이라고 고슬밥을 지어서 담고, 청국장 된장 만들 때는 아주 오랫동안 최대한 물러지게 삶아줍니다. 6시간 동안. 그 이유는 콩을 발효시키는 미생물한테 가장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물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치 담을 때는 소금으로 숨을 죽이고 적당히 풀로 찹쌀로 죽을 써서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쉬운 먹이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미효소 만들 때도 어떻게 하나요? 밥을 지어서 물로 물을 부어서 밥을 퍼뜨리잖아요. 물렁하게. 그래야 쉽게 분해가 되니까. 자, 누룩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는가요? 진밥도 아니고 생쌀도 아니고 꼬두밥을 지어서 누룩을 만듭니다. 자, 진밥을 만들면 밥알이 다 엉겨 붙어가지고 찐득찐득해서 한국균이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생쌀로 하면은 한국균들이 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익혀주는 겁니다. 쌀을 잘 익되 최대한 밥알이 떨어지게 고슬밥으로 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한국한테 가장 쉬운 먹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처럼 발효의 명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에서도 발효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 외부의 발효 음식은 딱 단순한 종류 하나로 발효를 시킵니다. 청국장은 콩, 막걸리는 쌀, 이처럼 단순한 한 가지 재료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명확하죠. 이렇게 발효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몇 번 하다 보면은 쉽게 발효의 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대장에서 발효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왜냐? 우리 인간이 소처럼 한 가지 풀만 먹는 것도 아니고 잡식동물처럼 5만 가지를 다 먹죠. 자, 곡식도 쌀도 먹고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녹두, 팥 이렇게 다양한 것을 먹고 과일도 다양하게 먹고 특히 야채, 우리 특히 한식에는 이 반찬 종류가 너무너무 많죠. 버섯류, 해조류, 또 각종 나물, 김치, 그리고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채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다 그 소화 잔여물이 대장에서 모여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 가지 종류로 발효시키는 것보다 이 대장에서는 5만 가지 짬뽕이 돼서 발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발효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사람마다 또 먹는 음식이 다 천차만별이죠. 같은 가족이라도.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짜장면이라든가 치킨, 피자 이런 가공식품을 먹으면은 일단 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변이 나빠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의 음식을 먹자. 자, 우리가 현미, 채식, 자연식이라고 그러죠. 왠지 자연식을 먹으면은 건강하다. 그리고 왠지 장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콩밥, 현미밥, 생채소, 견과류 또는 과도한 야채 반찬을 먹게 됩니다. 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식들은 대장에서 미생물한테 아주 어려운 음식이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많이 먹을수록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 버린다. 자, 외부의 음식들은 발효시킬 때 부패가 일어나진 않아요. 발효가 미흡해도. 그렇지만 우리 대장에서는 발효가 미흡하면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 버린다. 부패가 일어나면은 부패균들이 증식을 하고 이 부패균들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서 유익균들은 증식을 못하고 이 부패균들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서 피 속에 이 독소가 스며든다. 그리고 콩이나 생잎사귀나 이 견과류가 대장에서 부패할 때 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소들이 피 속으로 스며든다. 그래서 아주 해롭다. 제가 이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먼저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이 장내 미생물, 즉 발효균들, 미생물들은 쉬운 먹이가 있을 때는 폭발적으로 그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어려울 때는 현저히 이 증식 속도가 느려져 버린다. 근데 대장에서는 부패까지 일어나 버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내 면역을 올리려면은 대장을 깨끗이 해서 피를 깨끗이 만들려면 반드시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우리 자연식 대가들이 말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또 유튜브에 나와서 어디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먹어라.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호박씨를 먹어라. 깻잎을 먹어라. 상춘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속에 무슨 성분이나 영양이 있다고 그것이 대장에서 부패하는지 말인지 따지지도 않고 집어 넣어라. 이건 공연불입니다. 괜히 먹고 해로움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먹었던 방식은 그걸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물의 껍질은 전부 다 제거하고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잎사귀 먹지 않았고, 콩은 반드시 청국장 된장으로 발효시켜서 먹고, 견과류라는 음식은 없었고, 자, 현미 대신 백미를 먹었고, 제가 저한테 상담을 오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건강식을 하고 있어요. 가공식품도 안 먹고,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음식들이 정말 건강식이었다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먹는 분일수록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아요. 변이 안 좋고 설사나 변비가 심하고 가스가 차고 변에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래요. 피부는 거칠어지고. 자, 그러면 그 좋다는 것만 먹었으면, 영양가가 많은 음식들, 피가 깨끗해지는 그런 식물들만 먹었으면
이미 건강을 찾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걸 열심히 드시는 분일수록 반드시 더 안 좋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장에서 부패하게 먹는 것은 장내 면역을 떨어뜨리고 피를 탁하게 만드는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장내 미생물한테 쉬운 먹이를 공급하는 게 바로 명수식 섭생이다. 발효음식과 현미효소, 백미박, 그리고 익힌 나물, 발효된 김치 뭐 이런 것들이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과도한 섬유질을 자제해라. 특히 잎사귀 종류들. 자, 이 부분이 명수식 섭생을 지켜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대장에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고 섬유질을 분해하는 종은 적어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내가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장내 발효가 잘 일어나는데 반대로 먹어버려요. 자, 송충이가 70% 단다. 그러면 소올잎을 70% 넣어줘야 되고 뇌는 30%가 산다. 그러면 뽕잎은 30%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뽕잎을 70% 넣어주고 소올잎을 30% 넣어주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섬유질과 당질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섬유질을 너무 먹게 되면. 자, 고기를 안 먹더라도 가공식품을 안 먹더라도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변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물론 견과류, 콩 안 먹어도 섬유질만 많이 먹어도 변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부패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외부의 발효 음식은 쉽죠. 단일 종류로 발효를 시키니까. 그런데 우리는 5만 가지를 집어넣고 그 소화 잔여물이 대장에서 모여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과 섬유질 비율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발효가 쉽게 최대한 물러지게 또 조리를 해야 되고 또 쉬운 먹이 위주로 먹어야 되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음식을 제거한다. 그게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이다. 물론 피자, 치킨, 뭐 튀긴 음식들 이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나쁜 거니까 뭐 쫙 먹고 싶으면은 아주 소량 가끔 먹는 정도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막 통들깨를 갈아 먹고 견과류 갈아 먹고 까만 콩을 갈아 먹고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갈아 먹는 것들 뭐 해독 주스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 다 과도한 섬유질이 되고 대장에서 부패를 유발합니다. 아무튼 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것들을 제거하자. 자, 두 번째, 탄수화물과 섬유소의 비율을 맞추자. 자, 탄수화물은 흰쌀이 가장 쉽다. 우리가 빵, 보리, 밀, 온갖 그 잡곡이 있지만 흰쌀밥이 가장 쉽다. 자, 섬유소는 과다하지 않게 먹되 뿌리나 열매 채소가 더 쉽다. 줄기 같은 거, 우엉, 고사리, 숙주나물, 뭐 호박, 무, 양파 이런 것들이 쉽다. 이것들을 압력솥에 삶으면 더 부드러워진다. 자, 이것조차도 섬유질 양을 많이 먹지 마라. 김치나 잎사귀 종류는 질기다. 섬유질이 많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 현재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더 디테일하게 입맛을 맞춰야 되죠. 장이 좋은 사람은 뭐 적당히 명수식 섭생을 지켜도 변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변비가 심하거나 또는 설사가 심한 분은 더 디테일하게, 더 까다롭게 입맛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발효의 명이 딕에서는, 장내 발효의 명이 딕에서는 최대한 장내 미생물 입맛에 맞춰줘라. 자, 현대인들은 과거 50년에 비해서 활동량이 월등히 적다. 그리고 나이 먹었다. 현재 장내 환경이 나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조건을 맞춰서 먹어줘야 그 장내 환경이 살아난다. 자, 너무 단순하게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양실조 걸린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미생물만 최대한 키우면은 절대 최대한 많은 영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잡다하게 먹고 막 콩, 견과류, 생채소 막 먹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면은 반드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대장에서는 음식 자체에 영양을 넣는 게 아니고 음식을 발효시켜 가지고 증식한 미생물, 그 증식한 미생물이 많을수록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없어 보이는 시래기만 먹고도 영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도 얻으면서 가장 많은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장내 면역을 얻고 피를 깨끗이 하고 가장 많은 영양을 얻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꼬들한 황금변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변을 좋게 만들려면 음식도 잘 그렇게 먹어야 되지만 운동을 좀 해줘야 됩니다. 특히 장이 움직이는 운동. 그게 뭔가요? 몸을 이렇게 트는 운동, 장이 움직이는 운동, 골프 같은 운동,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